저는 친정 어머니와 함께 작은 식당을 하나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음식 솜씨가 좋으셔서 단골 손님도 꽤 많았는데 단골들 중 몇몇 손님은 밖에서 따로 식사하자는 손님들도 계셨습니다. 혹시 오늘 저녁에 시간 되세요? 네? 다른 분들은 정중히 거절했지만 그 손님만은 달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약이 있어서요. 아쉽네요. 처음엔 저에 대한 관심도 드러내지 않고 인사만 수줍게 건네고 가는 정도였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손님은 회사에 소속되어 배달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회식을 저희 가게로 잡아주는 등 매출을 올려주기도 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평소에도 꾸준히 저희 가게 홍보를 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이 친구가 회식은 꼭 여기서 해야 된다 해서 여기로 왔습니다. 이 친구 참 괜찮은데. 그렇게 단골이 된 지 6개월쯤 지났을 때 꽃다발을 들고 와서는 안 먹던 술을 주문했습니다. 저기 소주 한 병만 주세요. 손님은 1시간쯤 술을 얌전히 마시다가 마감 시간이 되니 조용히 나가나 했는데 저 안녕히. 바람이라도 맞으셨나? 그는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와 남편은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고 짧은 연애 끝에 곧 결혼을 하였습니다. 어머니의 도움으로 남편과 따로 가게를 차릴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가진 것은 없었지만 성실한 사람이었고 그런 남편 덕에 가게는 점차 더 잘 되었습니다. 가게는 입소문을 타 손님이 점점 더 많아져 종업원들이 늘어났고 아르바이트생까지 충원할 정도로 바빠졌습니다. 그럼 열심히 해줘요, 민지씨. 그렇게 바쁘게 일한 결과 새 집으로 이사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겹경사로 남편도 저도 애타게 기다리던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입덧이 심해 가게에 나가지 못하는 날이 많아지고 점차 몸도 무거워져 집에 있는 시간들이 늘어났습니다. 저 때문에 남편이 더 고생하는 것 같아서 집안일을 혼자 도맡아 하고 퇴근하고 피곤할 남편을 위해 매일 발 마사지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남편은 피곤함 때문인지 저에게 퉁명스럽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았죠? 그렇지. 오늘도 고생 많았지. 아무래도 일이 많이 힘든가 보다 했죠. 나도 집에서 살림이나 하고 싶다. 남편은 잦은 회식으로 집에 오는 날보다 외박하는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전화 또 안 받네. 그래도 외박이 잦은 건 이해가 가지 않아서 추궁하니 남자 직원 집에서 잤다는 말뿐이었습니다. 남자 직원 집에서 잠들었다니까. 나 못 믿나? 못 믿는다는 게 아니라 그러다 출산일이 임박해왔고 한밤중 진통이 시작된 남편에게 전화를 했지만 또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 없이 혼자 출산을 하였고 남편은 아침에서야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미안해. 근데 나도 애 나올 줄 알았으면 어제 안 마셨지. 뭐? 저는 아이가 태어나고 1년간 양육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더 크면 가게 일에도 다시 신경 쓸 계획이었죠. 수빈이 어린이집 들어가면 나도 다시 가게 나갈까 해. 뭐라고? 그래. 그런데 아이가 어린이집에 들어가고 난 후 이상하게도 남편은 저를 가게에 나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에이, 안 돼. 아직은 무리하지 마. 그런가? 몇 개월 뒤 남편의 가게도 장사가 잘 되어서 분점을 내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무리하지 말라며 가게 업무는 자신에게 맡기라고 하였죠. 회계 처리 때문에 믿을 만한 지인 이름으로 내야 해. 내가 알아서 잘 해볼게. 그래도 내가 봐야 안심이 되지. 남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게에 나가기 시작했는데 가게 운영이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정산 사장님이 한 거 맞나요? 정산이 안 맞네요. 사장님은 분점으로만 출근하시는데. 느낌이 좋지 않아 분점 서류를 보는데 사업자 대표 이름이 익숙한 이름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사업자 대표로 등록된 이름은 바로 몇 년 전 채용했던 여자 알바생이었습니다. 장부를 살펴보니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매출이 이것밖에 안 된다고? 식자재도 분점으로 거의 다 가고 있잖아. 때마침 남편에게서 오늘도 늦는다는 연락이 왔고 분점에 가보았지만 오늘은 영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에 출근하는 남편을 미행했습니다.
남편은 분점 방향이 아닌 근처의 한 오피스텔로 들어갔습니다. 떨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남편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까 남편이 그 여자와 함께 나오더군요. 여보.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펼쳐졌습니다. 여보! 저는 배신감에 남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니들이 나한테 어떻게 이래? 그러자 남편은 그 여자를 보호하더군요. 여보, 나하고 얘기하자. 저로부터 그 여자를 보호하려는 남편을 보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길로 바로 이 변호사님을 찾아가 이혼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남편은 이혼까지는 생각한 적 없었다고 비는데 이미 신뢰가 깨졌어요. 그러셨군요.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은 이 변호사님 덕분에 무리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우선 본점, 분점, 아파트, 초기 투자 비용까지 전부 재산에 포함시켜 분할될 거니까 걱정 마시고요. 상간녀에게도 위자료 청구될 겁니다. 남편은 본점과 분점을 그대로 운영하고 저는 아파트를 받는 것으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곧 코로나가 시작되었고 남편의 가게는 분점, 본점 차례대로 문을 닫았습니다. 제 아파트 가격이 오르자 남편은 재결합을 하자며 울고불고 매달리고 있습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제발 잘할게. 그리고 저는 친정어머니와 함께 다시 한번 가게를 오픈하였습니다. 다행히 친정어머니와 시작한 가게가 다시 잘 되고 있고 이제는 아이한테 최선을 다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려 합니다.